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으로 시니어 스포츠를 연구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 양념간을 하나로 담은 3-2-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많은 60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며칠만 조금 덜 먹으면 빠지던 뱃살인데 이제는 석 달을 굶다시피 해도 허리둘레가 그대로인 경우, 저녁을 아예 안 먹고 하루 두 끼만 먹는데도 배만 계속 나오는 경우, 그리고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인데 바지 허리는 점점 안 맞게 되는 변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는데 사실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 어떻게 하면 60대에도 충분히 다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도영 씨는 올해 63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퇴직 후에는 작은 취미 생활을 하며 느긋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백화점에서 바지를 사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입던 바지 사이즈는 32인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어본 바지는 허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서 바지를 겨우 올려보았지만 단추는 채워지지 않았고 허리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점원이 노크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사이즈가 맞으신가요? 혹시 한 치수 더 넉넉한 걸로 가져다 드릴까요? 도영 씨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대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사이즈를 입어왔는데 이제는 더 큰 사이즈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34인치 바지를 입어보니 겨우 맞았고 그는 바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도영 씨는 자신의 모습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배가 이렇게 나왔고 옆구리에는 살이 접혀 있었으며 얼굴도 예전보다 둥그러져 있었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싫어졌고 배를 가리는 헐렁한 옷만 찾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덜 먹는데 왜 뱃살은 점점 나오는 걸까? 도영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은 거의 굶다시피 하고 있었고 아침과 점심도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뱃살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영 씨의 하루 식사는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식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점심에는 동네 식당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먹지만 밥은 반 공기만 먹습니다. 저녁은 아예 굶거나 먹더라도 김치에 밥 조금만 먹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먹는 양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에 밥 한 공기, 점심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정식, 저녁에도 밥 한 공기에 반찬 여러 개를 먹었습니다. 야식으로 라면이나 치킨도 자주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절반만 먹어도 뱃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도영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니까. 몇 달 전에도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나갔지만 2주 차부터는 핑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몸이 피곤해서,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결국 한 달이 지나자 헬스장에 가지 않게 되었고 등록비만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뭘 해도 안 되는 체질인가.
도영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온 배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옷을 입을 때마다 배를 숨기려고 헐렁한 옷만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뒤로 물러서거나 배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적게 먹는데도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의 상한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는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도영 씨는 답답했습니다. 이미 식단은 줄이고 있는데 더 줄이라고? 그럼 나는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도영 씨는 20대와 30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회식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2차로 치킨에 맥주를 마셔도 다음 날이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주말에 라면을 끓여 먹고 과자를 한 봉지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살이 쪘다 싶으면 이틀만 조금 덜 먹으면 바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오히려 더 적게 먹어도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몸이 모든 것을 저장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도영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연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젊었을 때는 연료 1리터로 15km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리터로 7km밖에 가지 못하는 노후 차량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젊었을 때는 그것을 활발하게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칼로리를 다 태우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몸의 연비가 떨어진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근육에 있었습니다. 도영 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김도영님,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체지방률은 많이 올라갔고 근육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감소했네요. 도영 씨는 의아했습니다. 저는 체중이 그대로인데 근육이 줄었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체중이 똑같아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면 겉으로 보기에는 더 살이 찐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 뱃살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문제는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이요? 네. 기초 대사량이란 몸이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고 이런 기본적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죠. 근육은 이 기초 대사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만 근육이 줄면 에너지 소비가 확 줄어듭니다. 도영 씨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보다 덜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근육이 줄어서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30대 이후로 근육은 매 10년마다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즉 하체 근육이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그룹입니다. 이 근육들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대 때 하루 기초 대사량이 1500kcal였다면 60대가 되면 1200kcal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300kcal가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매일 쌓이면 한 달에 9,000kcal, 1년이면 약 10만 킬로칼로리가 넘습니다. 지방 1kg이 약 7,700kcal니까 1년에 13kg의 지방이 쌓일 수 있는 에너지예요. 도영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의 구조 자체가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의 다이어트는 먹는 걸 줄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근육을 되살리고 움직임을 늘려서 기초대사를 다시 올리는 싸움입니다. 60대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 이 한 가지, 근육과 기초대사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도영 씨는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샐러드와 과일만 사다 먹기도 했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여보기도 했습니다. 저녁을 무조건 굶는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체중이 2kg 정도 빠졌고 배도 조금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고 어지러웠으며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았던 식욕이 폭발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다가 라면, 삼각김밥, 과자, 음료수를 한꺼번에 사서 집에 와서 먹어치웠습니다. 그 순간은 행복했지만 다 먹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도 못 참다니. 며칠 후 체중을 재보니 빠진 2kg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1kg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찌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또 폭식하고 결국에는 예전보다 더 찐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도영 씨의 배를 보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도영아. 너 배 많이 나왔다. 이제 나이 배가 생기는구나.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냥 포기하고 편하게 살아.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도영 씨는 속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은 그냥 늙어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도영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지나 나이가 아니라 근육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도 명확했습니다. 근육을 다시 되살리고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도영님, 지금부터 목표를 바꾸셔야 합니다. 체중계 숫자를 목표로 삼지 마시고 근육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체중이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헬스장에 가야 하나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의사는 도영 씨에게 간단한 운동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2주 동안은 집안에서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그냥 집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그 다음 2주 동안은 20분으로 늘리시고요. 그리고 의자 스쿼트를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인데 하루에 5번씩 2세트만 하세요.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영 씨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김도영님께 필요한 건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닙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60대 분들이 헬스장에 등록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영 씨는 집에 돌아와서 의사가 준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근육이 줄면 생기는 연쇄 반응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육 감소, 기초 대사량 감소, 남는 에너지 증가, 복부 및 내장 지방 증가.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도영 씨는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보았습니다.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의 상한선에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높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 뱃살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건강의 문제였어. 도영 씨는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뱃살을 빼는 것은 단순히 복이 좋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안 움직이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영 씨의 하루를 돌아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다시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걸음수를 세어보니 2000보도 안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출퇴근하면서 회사에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하루 10,000보 이상을 걸었는데 퇴직 후에는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동을 안 해도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안 움직여도 뱃살이 바로 붙는구나. 도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대신 자신의 몸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회복되는지를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도록 하기. 둘째, 허리 둘레를 3cm 줄이기. 셋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서기. 이 세 가지가 도영 씨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체중이 몇 킬로그램 빠지는 것보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1단계 첫 2주 걷기와 의자 스쿼트. 도영 씨는 의사의 조언대로 집안에서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집안을 왔다 갔다 걷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10분을 채우고 나니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도영 씨는 집안이 아니라 아파트 복도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20분을 걷고 나니 살짝 땀이 났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자 스쿼트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일어설 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내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약해져 있었구나. 첫 주는 5번씩 2세트만 했습니다. 다음 날 허벅지가 살짝 뻐근했지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2주 차에 접어들면서 도영 씨는 7번씩 2세트로 늘렸고 걷기 시간도 20분으로 늘렸습니다. 2단계 3주 6주 강도 높이기. 3주 차가 되자 도영 씨는 집 안 걷기가 지루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30분 정도 걷는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생각보다 기분 좋았습니다.
의자 스쿼트도 10번씩 3세트로 늘렸습니다. 이제는 동작이 익숙해져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추가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벽 푸시업도 5번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팔과 가슴 근육을 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고 10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주 차쯤 되었을 때 도영 씨는 처음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2층에 사는 그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시도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2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여전히 숨은 찼지만 첫날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3단계 23개월 이후 다양한 운동 추가. 2달이 지났을 때 도영 씨는 자신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은 고작 2kg 줄었지만 몸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물병에 물을 담아서 간단한 덤벨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물병을 들고 스쿼트를 하니 허벅지에 더 자극이 왔고 팔 근육도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런지 동작도 배웠습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인데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옆으로 걷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옆쪽 근육을 쓰는 운동인데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도영 씨는 운동만큼이나 식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영양사와 상담을 했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김도영님, 지금 식단을 보니 탄수화물 위주의 단백질과 섬유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침에 식빵만 드시고 점심에 밥 위주로 드시고 저녁은 아예 안 드시거나 밥만 조금 드시니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도영 씨는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을 빼려고 하는 건데 더 먹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의 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탄수화물만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고 또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참다가 폭식하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근육도 유지하면서 지방만 빠질 수 있습니다. 영양사는 구체적인 식단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식빵 대신 달걀 2개를 삶아서 드세요. 거기에 나물 반찬과 작은 현미밥 한 공기를 드시면 됩니다. 점심은 평범한 한식으로 드시되 밥은 3분의 2로 줄이고 반찬 위주로 드세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드세요. 저녁은 굶지 마시고 가볍게 드세요. 두부나 생선에 야채를 곁들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도영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이 먹는 것 아닌가요? 칼로리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먹을 수 있지만 몸에서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에너지로 쓰이지만 남으면 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고 섬유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서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실제로 몸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적습니다. 도영 씨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양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먹는 과자나 빵, 야식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만약 정말 배고프시면 견과류 한 줌이나 따뜻한 차를 드세요. 밤에 먹는 음식은 거의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도영 씨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소 저녁에 TV를 보면서 과자나 라면을 먹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도영 씨는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체중은 3kg 줄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감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가 확실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허리둘레를 재보니 4cm가 줄어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살도 줄어들었고 얼굴도 조금 갸름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2층을 올라가는데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고 도착해서도 숨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의자를 짚고 일어섰는데 이제는 손을 쓰지 않고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허벅지에 힘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바지를 입을 때였습니다. 석 달 전 백화점에서 산 34인치 바지가 이제는 조금 헐렁했습니다. 예전에 입던 32인치 바지를 꺼내 입어보니 들어갔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긴 했지만 단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도영 씨는 거울 앞에서 웃었습니다. 체중 숫자는 3kg밖에 안 줄었지만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도영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도영아. 살 빠졌냐? 얼굴이 좋아 보인다. 도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 진짜? 무슨 운동해? 별거 아니야. 그냥 걷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 좀 하는 거야. 그런데 효과가 있더라고. 친구는 부러운 눈으로 도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배가 많이 나와서 고민이야. 도영 씨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육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도영 씨는 몸의 변화만큼이나 마음의 변화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거울 앞에서 배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보며 힘을 주었을 때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석 달 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도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을 탓하고 자책했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구조가 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맞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배가 나온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살쪘다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피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 있게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수 있었고 사진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변화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도영 씨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도영아,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뭐 좋은 일 있어? 도영 씨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나누었습니다. 60대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근육과 기초 대사량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이것을 회복하면 충분히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 밥만 줄여서는 안 되더라. 우리 나이에는 근육부터 살려야 해.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몇몇은 자신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영 씨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영 씨의 체중은 총 7kg이 줄었습니다. 극적인 감량은 아니었지만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 둘레는 8cm가 줄었고 바지 사이즈는 32인치에서 30인치로 줄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으며 중성지방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도영 씨의 결과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증가했고 체지방률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도영 씨는 이제 운동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걷고 집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20분 정도 합니다. 주말에는 가끔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탑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나물, 작은 현미밥을 먹고 점심은 평범한 한식을 먹되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두부나 생선에 야채를 곁들여 먹습니다.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는 습관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견과류나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되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가족들도 도영 씨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건강해지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고 말했고, 딸은 아빠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영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간단한 운동 강습을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0대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근육과 기초 대사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영 씨가 강조하는 것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근육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하체와 코어 중심의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처음에는 집에서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일상 활동량을 늘리세요. 걸음수를 늘리고 계단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움직이세요. 하루 종일 앉아있지 마세요. 셋째, 식단의 질을 바꾸세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먹으세요. 가공식품과 당분은 줄이세요. 넷째, 체중보다 기능으로 평가하세요. 허리둘레, 계단 오를 때 숨, 일상의 피로감으로 자신의 변화를 체크하세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도영 씨는 가족과 함께 설악산 여행을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등산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괜찮겠어요? 무리하지 말고 중간에 힘들면 쉬엄쉬엄 가요. 도영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사가 급한 곳도 있었고 숨이 찬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쉬면서 천천히 올라갔고 결국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도영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1년 반 전의 나였다면 이 산을 올라올 수 있었을까? 도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달랐습니다. 하산하면서 도영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방법을 몰라서였던 것 같아요. 나는 늙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단지 근육이 줄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조금씩 되살리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옛날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1년 반 전 백화점에서 바지를 사러 갔던 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얼굴도 몸도 표정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60대 뱃살 절대 늦지 않았어. 내 몸의 연비를 다시 올리는 순간 인생 후반전이 진짜 시작되는 거야. 도영 씨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았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60대 뱃살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60대 뱃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근육과 기초 대사량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되살리고 일상 활동량을 늘리고 식단의 질을 바꾸면 충분히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둘째, 일상 활동량을 늘리세요. 하루 걸음수를 늘리고 계단을 이용하고 가능하면 움직이세요. 셋째, 식단의 질을 바꾸세요.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먹고 가공식품과 당분은 줄이세요. 넷째, 체중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허리둘레와 일상 기능으로 변화를 체크하세요. 60대 뱃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